여러분, 제가 이런 사연을 겪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자 가장 잔인했던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11월 중순이라 제법 찬 바람이 불었지만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죠. 이제야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식장은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하얀 벽에 아이보리색 꽃장식, 입구에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얼마나 다정해 보이던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그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정훈이. 정훈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착했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 대신 가족의 기둥 역할을 했고 늘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며 웃던 아이였죠.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정훈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장례식장에서 아빠 관을 붙잡고 엄마 울지 마요. 내가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그 어린 목소리가 얼마나 기특하고 또 안쓰럽던지 그날 이후로 전 그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아들 하나 믿고 버텼고 그 아이 하나 보며 살아왔죠. 세상에 믿을 건 내 아들뿐이었어요. 어머니, 화장 고르실래요? 신부님, 어머니랑 맞추신다네요. 식장 직원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신부 어머니. 그 단어가 어쩐지 낯설고 조금은 서운했어요. 그동안 정훈이 결혼을 반대했던 건 정말로 아들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왠지 내 아들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엄마, 은지는 착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만나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던 정훈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작 10분 전 하객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대 옆 대기실에 앉아 신부 측 가족들을 바라봤죠. 신부의 어머니는 단정한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엔 웃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쩐지 차가운 눈빛이 저를 스치더군요. 저분이 은지 어머니구나.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유 없이 불길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식장 안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결혼행진곡이 흘러나왔어요.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저는 무대 앞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사회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랑 측 준비되셨죠? 그때 식장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119 불러요. 신랑이 쓰러졌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식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는 하이힐을 신은 채로 뛰어나갔어요. 대기실 앞 바닥에 정훈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턱 밑까지 땀이 차올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정훈아, 정훈아. 제가 소리쳤지만 아들은 미동도 없었어요. 신부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도 몰라요, 갑자기. 그녀의 손에는 물컵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컵 안에는 반쯤 남은 액체 그리고 희미하게 양 냄새 같은 게 났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직원들이 CPR을 시도했지만 정훈이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어요. 결혼식 입장 직전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제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하얀 예복을 입은 채로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꿈이라면 제발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 생각만 계속했어요. 신부는 장례식 내내 아무 말이 없었어요. 조문객들이 물었죠. 아니, 신부가 울지도 않네? 그녀는 그저 차가운 얼굴로 사진 속 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 표정이 이상했어요. 슬픔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두려움과 죄책감이 섞인 얼굴. 그날 밤 저는 정훈이의 핸드폰을 붙잡고 수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엄마야, 제발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마지막 통화 기록에 은지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시간은 결혼식 입장 5분 전. 그 한 통의 전화가 정훈이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무너졌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한 게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심장마비로 추정되나 혈중 알코올 및 수면제 성분 검출.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수면제? 경찰은 말했어요. 유서도 없고 양도 적긴 하지만 혼합으로 인한 급성 쇼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자살일 가능성.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요. 우리 정훈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엔 반지 케이스와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싫어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만은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싫어하던 사람 은지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결혼식 당일 그 아이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저는 신부가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확신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 눈빛, 그 침묵, 그리고 마지막 물컵 속 냄새까지 모든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정훈이의 핸드폰에 도착한 문자 한 통. 보관함에 넣은 파일 꼭 열어보세요. 그날의 기록이라는 폴더 안에 있어요. 보낸 사람은 신부 은지. 시간은 정훈이가 죽은 바로 다음 날 새벽 2시. 정훈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장례가 끝나고도 집 안은 여전히 부곳대의 냄새가 가시질 않았어요. 향 냄새, 흰 국화향, 그리고 차마 버리지 못한 정훈이의 양복.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마치 그 아이가 지금도 방금 외출했다가 돌아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휴대폰 속 그날의 기록 폴더를 열었을 때 제 인생은 또 한 번 무너졌어요. 파일 안엔 녹음된 음성 하나가 있었어요. 정훈이의 목소리였죠. 엄마, 이건 혹시 몰라서 남기는 거예요.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사실 엄마가 모르는 일이 있어요. 은진의 아버지 사고 그게. 그 뒤로 녹음이 끊겼어요. 소리가 뚝 끊기더니 잡음만 남았어요. 은진의 아버지 사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릿속에 그런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단어 하나가 깊은 상처를 찌르는 듯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과거를 돌아봤어요. 지금으로부터 36해 전 1989년 봄이었어요. 그땐 남편이 살아있었고 우리는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 살았어요. 산자락 아래 구불구불한 길 옆 3칸짜리 초가집. 가난했지만 웃음이 많았던 집이었어요. 남편은 마을 도로 확장 공사에서 일했고 저는 마을 앞 슈퍼에서 계산을 도왔죠.
정훈이는 초등학교에 다니며 늘 아버지 옆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도로 아래 배수관이 무너졌고 그 안에서 일하던 인부 2명이 매몰됐죠. 그중 한 명이 제 남편이었어요. 그날 현장에는 남편 말고도 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윤태수, 은지의 아버지였어요. 사고 당시 마을 사람들은 2가지 말을 했어요. 태수 씨가 위험하다고 소리치며 먼저 나왔대. 아냐, 정훈이 아빠가 그 사람을 밀쳐내고 자기 대신 깔린 거라더라.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죠. 우리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 후 태수 씨 가족은 마을을 떠났어요. 사람들은 뒷말을 했어요. 사람 하나 죽이고 얼굴 들고 못 살지. 그 집은 하루아침에 이사를 갔고 다시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윤태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렸어요. 정훈이는 아직 어려서 몰랐죠. 아빠가 왜 그렇게 떠났는지도 엄마가 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버텼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괜찮은 사람이 되길 바랐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정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서울에서 일한다기에 걱정도 됐지만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게요.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정훈이가 한 여자를 데려왔죠. 엄마, 이 사람 은지예요. 저는 놀랐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치 오래된 기억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죠. 은지? 성이 뭐라고? 윤은지요. 그때 제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죠. 그 윤태수 씨 딸이니? 엄마, 그걸 어떻게? 그 사람 내 아버지랑 같이 일했던 사람 맞지? 정훈이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 사람 딸이랑은 안 돼. 내 아버지가 그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너까지 그 집이랑 인연을 맺겠다고. 정훈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건 오해일지도 몰라요. 그분이 아버지를 구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짓말. 사람 죽여놓고 그런 말까지 하니? 내가 그 집안 때문에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날 밤 모자는 그렇게 큰 싸움을 했어요. 서로 한참을 울고 정훈이는 결국 집을 나갔어요. 그 뒤로 몇 달간 정훈이에게 연락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죠. 엄마,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엄마가 오든 안 오든 전 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죽어도 못 간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몰랐죠.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는 그때 이미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그날의 일. 왜 그 아이는 그 여자와 결혼하려 했을까요?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용서 때문이었을까요? 며칠 후 저는 은지를 찾아갔어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원룸.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길래 문을 두드렸죠. 그때 안에서 들려온 낯선 소리. 낮고 떨리는 울음소리였어요. 문이 열리자 눈이 퉁퉁 부은 은지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죠. 어머니, 이제 와서 어머니라 부르니? 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의 일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을 죽였어. 그걸 네가 몰랐다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정훈 씨는 그날 저한테 말했어요. 은지야,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잘못을 우리가 끝내자. 그 사람은 용서하려 했어요, 어머니.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애는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결혼식 날 정훈 씨가 다 말하려 했어요. 어머니에게 진실을 직접 전하려고 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하얀 약통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정훈 씨가 제 컵을 잘못 들었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그 안에는 제가 타둔 약이 있었어요. 전 그걸로 제 자신을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내가 그걸 마시게 했단 말이야? 은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그냥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알겠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 아이는, 제 아들은 그 여자를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녀를 구하려다 그녀의 약을 대신 마신 거였어요. 밤이 깊었어요. 창밖엔 비가 내렸어요. 그 비 소리가 마치 남편과 아들의 목소리 같았어요. 이제 그만 미워해요. 여보 이제 놓아요.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아들이 하얀 예복을 입은 채로 쓰러져 있던 장면이 떠올랐고 귀를 막으면 괜찮아요. 엄마 하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아이의 방은 아직 그대로였죠. 침대 머리맡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때 정훈이가 보여줬던 은지와 함께 웃던 사진이었어요. 나는 그 사진을 떼어내지도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봤어요. 그 속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정훈이 친구 진수가 찾아왔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채 어딘가 불안한 눈빛이었죠. 이모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진수야. 너 정훈이랑 친했잖아. 혹시 그 아이가 무슨 말 하지 않았니? 결혼 전날이라든가. 진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USB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형이 제게 맡겼어요. 혹시 일이 잘못되면 꼭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뭐라고? 맡겼다고? 네, 그날 아침이었어요. 형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진수야, 세상에 진실이란 게 늘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밝혀야 해. USB를 받아들고도 한참을 열지 못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러다 결국 컴퓨터를 켰죠. 진실이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안엔 영상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첫 번째 영상은 정훈이가 직접 촬영한 셀프 카메라였어요. 방 안에서 정훈이는 정면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죠. 이걸 보는 사람이 엄마라면 이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혹시나 해서 남겨요. 엄마가 평생 미워하던 그 집안.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원수일지도 모르지만 엄마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화면 속에서 정훈이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현장에 한 명의 목격자가 있었대요. 은지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기사였어요. 이름이 박문수. 그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장비를 잘못 작동시켰고 그때 구조하려던 두 사람이 다쳤어요. 은지 아버지는 나왔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그 사람을 밀쳐내며 자리를 못 벗어났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억울했던 건가요? 혼잣말이 나왔어요. 영상은 계속됐어요. 은지 아버지는 이후에 그 일로 정신이 무너졌대요. 술에 의지하다가 몇 년 뒤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은지는 평생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이 정훈이 어머니라고 배워왔대요. 서로 다른 진실 속에서 엄마는 은지네 집을, 은지는 우리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화면 속의 정훈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미워해요. 그분도 그 집도 그리고 나도요. 미움이 미움을 낳으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번 결혼식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한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 아이는 복수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용서하려던 거였어요. 어쩌면 세대를 넘어 오해의 끈을 끊으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영상 뒤편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문득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불안한 여성의 목소리. 정훈 씨, 그건 아직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분명 은지의 목소리였어요. 정훈이는 고개를 들어 말했죠. 이건 나만의 기록이에요. 누군가는 이걸 알아야 하니까. 그 순간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정훈이는 진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세상에 밝히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 결혼식 직전 그는 갑자기 쓰러졌죠. 마치 누군가가 그를 막은 것처럼.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거기엔 정훈이의 결혼 전날 메모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은지는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도 두려워요.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의 가족이 세상에 욕을 먹을까봐. 그게 나를 가장 힘들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다 엄마를 아프게 할까봐. 나는 모니터를 부여잡고 울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졌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엔 엄마를 위해, 성인이 되어선 은지를 위해, 결국 마지막엔 둘 다 지키려다 자기 자신을 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은지가 정말 몰랐을까? 그녀는 정훈이가 이 영상을 남긴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마지막 통화도 그녀였어요. 그녀가 그 사실을 막으려 했다면 그 아이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에요. 나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저 다시 부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담당 형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죠. 이미 부검 결과는 나왔는데요. 수면제는 자살용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누군가의 진실을 밝히려 했어요. 그걸 막으려던 사람이 있었어요. 형사는 기록을 뒤적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 측에서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어요. 결혼식 전날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매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정훈이가 마신 건 그녀가 마시려던 약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녀가 정말 그날의 진실을 숨기려 했던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며 차 안에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어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사랑이 뭐길래 이토록 아픈가요? 가수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들렸어요.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이 노래를 듣고 뭐라 했을까요? 엄마, 사랑은 미움보다 강한 거래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USB 속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짧은 영상 하나. 화면은 흔들렸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끝부분에 낯익은 말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만약 이 영상이 사라지면 누군가가 지웠다는 뜻이에요. 진실은 내가 결혼식장에서 말하려던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에는 정훈이의 손에 쥐어진 작은 메모지 한 장.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은지야, 미안해. 하지만 진실은 엄마를 위한 선물이야. 그날 이후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정훈이가 남긴 마지막 영상이 떠오르고 귀를 막으면 그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진실은 엄마를 위한 선물이야. 그 한 문장이 칼처럼 제 마음을 계속 찔렀어요. 도대체 진실이 뭐였을까요? 아들의 죽음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였을까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를 다시 찾았어요. 담당 형사님,
수면제 구매 기록 말씀하셨죠?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신부 측에서 처방받은 건 사실입니다. 약국 CCTV에도 그녀가 직접 약을 수령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조사 안 하셨어요? 정훈 씨의 몸에서는 약물이 소량 검출됐고 사고 직전 긴장 완화용으로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살이나 타살로 볼 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부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 여자가 숨긴 게 있다면 반드시 밝혀야 했어요. 그래서 은지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작은 고시원 방에 혼자 있었어요. 초췌한 얼굴, 퀭한 눈.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정훈이 그 아이가 죽은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은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말해. 그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정훈 씨가 결혼식장에서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걸 공개한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일 그리고 그날 공사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증거? 네. 아버지의 사고 당시 작업 일지 그리고 담당 업체의 서명이 찍힌 서류였어요. 그 문서엔 사고의 책임자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하청업체였다는 내용이 있었죠.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럼 그 종이를 결혼식장에서 발표하려고 했단 말이야? 네. 하객들 앞에서 기자들까지 불러서요. 기자들까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훈 씨는 그렇게 해야 엄마가 억울함에서 벗어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워? 그 사실이 알려지면 제 가족이 다치게 될까 봐요.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로 몰렸던 만큼 이제는 거짓말쟁이 가족으로 욕을 먹을까 봐요. 그녀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서 네가 그 아이를 막았다는 거야? 은지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막으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미루고 싶었어요. 오늘은 그냥 우리 결혼식만 하자. 그 얘기는 내일 하자. 그렇게 부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약을 탄 거야? 그녀는 손을 떨며 약통을 꺼냈어요. 그건 저를 위한 거였어요. 그날 너무 불안해서 자살하려던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진정시키려고 약을 탔어요. 근데 정훈 씨가 제 컵을 대신 마셨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가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알겠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엔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그래도 네가 그 약을 준비했잖아. 네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아들이 남긴 USB를 다시 틀었어요. 그 중에 녹취 파일 하나가 있었어요. 내용은 짧았지만 섬뜩했어요. 은지야, 난 오늘 다 말할 거야. 그게 우리 둘을 위한 거야. 그럼 난 어떻게 돼? 우리 가족은 나 그럴 자신 없어. 그냥 오늘은 하지 말자.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해. 그게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진짜 구원이야. 그 뒤로는 숨소리와 정훈 씨, 제발. 하는 그녀의 울먹임이 들렸어요. 그걸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정훈이는 그날 결혼식장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고 은지는 그걸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날의 진실은 둘 다를 삼켜버렸어요. 다음 날 저는 은지를 다시 찾아갔어요. 은지야.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내가 이제는 알겠어.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랬는지도. 그녀는 조용히 울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사람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 알아. 그 아이는 내가 마지막까지 울지 않길 바랐을 거야. 하지만 나도 이대로는 못 멈춰. 무슨 뜻이에요? 진실은 밝혀져야 해.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정훈이가 남긴 서류. 그 공사일지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그 안엔 분명히 서명이 있었죠. 사고 당일 하청업체가 안전점검을 무시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 밑에는 감리인 윤태수라는 이름. 그 순간 피가 얼었어요. 그 사람 은지 아버지가 맞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사고의 관리 책임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고도 현장을 덮은 거예요. 그 사실을 들은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자신이 덮은 잘못 때문에 무너진 거야. 진실은 언제나 잔인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정훈이가 말한 진실은 선물이라는 말의 뜻을요. 그 아이는 엄마가 평생 미워했던 사람의 진짜 죄를 밝히고 내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은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녀가 정말 몰랐을까? 아버지의 죄를, 그날의 거짓을? 의심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은지는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걸까? 정훈이가 죽은 진짜 이유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그날 밤 은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꼭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훈 씨가 남긴 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문자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은지에게서 문자가 온 건 새벽 3시였어요. 잠을 설친 저는 핸드폰 불빛에 눈을 찡그리며 그 문자를 봤죠. 어머니, 내일 오전 10시에 꼭 만나주세요. 정훈 씨가 남긴 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상하게도 그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비는 밤새 내렸고 창밖의 거리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저는 검은 코트를 꺼내 입고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 안엔 정훈이가 남긴 USB가 들어 있었어요. 오늘 이 모든 게 끝나겠지. 그 생각으로 은지를 만나러 갔어요. 약속 장소는 오래된 카페였어요. 테이블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식어가고 있었고 창가 자리에 앉은 은지는 한층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왔어요, 어머니. 그래. 내가 보여줄 게 있다 했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하얀 USB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정훈 씨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노트북을 켜자 화면엔 정훈이의 영상이 재생됐어요. 그의 얼굴은 어딘가 결심이 서 있었고 눈빛은 담담했어요. 은지야, 넌 이걸 끝까지 봐야 해. 내가 진짜로 날 사랑했다면 이건 숨기면 안 돼. 누가 봐도 내 잘못이 아니란 걸 엄마가 꼭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정훈이는 책상 위의 서류를 펼치며 말했죠. 이건 사고 당시의 원본 기록이에요. 윤태수, 당신은 책임자였어요. 근데 왜 하청업체에 죄를 덮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를 거짓으로 묻었어요? 당신은 그날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 밀어냈죠. 순간 은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가 몰랐다고 했지? 근데 지금은 알겠지? 제가 말을 이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정훈이의 영상은 계속됐어요. 은지야, 난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희 집안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진실을 밝힌 뒤의 일이었어. 아무리 사랑해도 거짓 위에선 함께 살 수 없잖아. 화면이 꺼졌어요. 카페 안엔 정적만 흘렀어요. 은지는 숨을 몰아쉬며 손을 떨었어요. 그날 그가 이 영상을 보여주려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하객들 앞에서요. 그래서 그래서 전 두려웠어요. 그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였니? 제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가 저를 만나러 왔을 때 USB를 제게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이제 이건 내 손에 달렸어. 그리고 돌아서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럼 그 약은? 정훈 씨가 마신 건 제가 준비한 게 맞아요. 하지만 전 그걸 마실 생각이었어요. 제가 없어지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은지는 울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말에 진심이 느껴졌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감정이 소용돌이쳤어요. 그럼 네가 보낸 문자, 그날의 기록을 꼭 열어보라는 건 뭐야? 그건 정훈 씨가 죽은 뒤 그가 남긴 자동 전송 메시지였어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둔 걸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은지는 그를 보자마자 창백해졌어요. 큰아버지. 그 남자 윤태수 씨의 형, 즉 은지의 큰아버지였어요. 은지야, 네가 또 그런 짓을 하고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그는 우리를 노려봤죠. 당신이 어머니인가요? 이 일은 더 이상 파헤치지 마세요. 뭐라고요? 그날의 사고는 이미 오래전에 마무리된 일입니다. 당신의 남편이든 내 동생이든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아요. 당신은 진실을 덮은 사람이군요. 제가 말하자 그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어요. 진실이 꼭 필요한 겁니까? 그 진실 때문에 내 동생이 자살했고 당신 아들도 죽었잖아요. 순간 은지가 일어섰어요. 큰아버지 그만해요. 정훈 씨는 진실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거짓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닥쳐라. 그의 손이 은지의 뺨을 후려쳤어요. 카페 안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그만해요. 그 애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그때 큰아버지가 낮게 말했어요. 정훈이가 그 영상을 세상에 내보냈다면 너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그걸 지운 건 너잖아.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그날 네가 내게 울면서 왔잖아. 정훈 씨가 영상을 내보내려 한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컴퓨터를 치웠지. 그 말에 제 숨이 멎었어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큰아버지 당신이. 그래. 내가 그 약을 바꿔치기 했지. 그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어요. 내가 바보처럼 울면서 부탁하길래 그가 다치지 않게 조금만 약을 넣으려 했는데 양을 잘못 맞춘 모양이야.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럼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인 거야? 죽인 건 아니야. 실수였다고 했잖아. 실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실수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는데?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 아들은 어차피 그걸 밝히려 했어요. 그럼 우리 집안은 끝장이었겠죠? 누군가는 막아야 했어요. 은지는 비명을 질렀어요. 당신이 괴물이에요. 정훈 씨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훈이는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게 죄였나요? 그 아이는 단지 거짓 위에서 살기 싫었을 뿐이에요. 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카페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은지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훈이의 사진 앞에 향을 피웠어요. 아들아, 이제 엄마가 다 알았다. 넌 그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던 거구나. 그리고 그걸 막은 건 사랑이라는 이름의 두려움이었구나. 눈물이 흘러도 멈추질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묻지 않을 거야. 너를 대신해서 마지막 약속을 지킬게. 그날 밤 집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빗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인 듯 했죠. 정훈이의 사진 앞에서 향을 피우며 저는 천천히 속삭였어요. 아들아, 이제 엄마가 모든 걸 알았어.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그 여자를 탓하지 않았는지. 촛불이 흔들렸어요. 그 불빛이 마치 대답처럼 출렁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이제 널 대신해서 끝을 낼게. 다음 날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이 약통 증거로 제출할게요. 수사관은 놀란 눈으로 절 봤죠.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신부의 집에서요. 아들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급성 쇼크. 명확한 타살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이 USB를 보세요. 아들이 죽기 전날 남긴 영상이에요. 그 속에 다 있어요. 수사관은 조용히 USB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죠. 한참을 기다리자 수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 영상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편집된 구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중간 일부를 삭제했어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정훈이가 죽은 다음 날 새벽, 그날의 기록을 열어보라는 문자. 그건 단순히 자동 발송이 아니라 누군가가 USB를 수정하고 보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은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졌다는 거였죠. 저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녀가 보였어요. 머리맡에는 작은 노트북과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정훈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괜찮니? 아직도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손은 차가웠지만 조금씩 떨고 있었어요. 은지야, 왜 그랬니? 왜 그걸 혼자 짊어졌니?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정훈 씨는 결혼식장에서 진실을 말하려 했어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며. 하지만 전 그게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네. 아버지가 죽은 건 단지 공사 사고 때문이 아니었어요. 큰아버지가 그날 현장 감리를 조작했어요. 우리 집안은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졌어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정훈 씨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하려 했어요. 우리 가족을, 그리고 저를요. 그런데 그녀는 울먹였어요. 그가 저를 만나러 왔을 때 그 USB를 제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건 진실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야. 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제가 묻자 그녀는 힘없이 웃었어요. 정훈 씨는 알고 있었어요. 큰아버지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요. 뭐라고? 그날 아침 그가 큰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이제 그만 숨기세요. 라고 했대요. 그분이 분노했죠. 그때 정훈 씨가 약통을 건네받았어요. 그럼 이건 내가 마실게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갔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가 그랬어요. 누군가는 이 죄를 대신해야 한다면 그게 나여야 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 아이는 복수를 택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거였어요. 은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넌 아무 죄 없어. 사랑했으면 됐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창문 너머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 빛이 마치 정훈이의 손길처럼 따뜻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래, 아들아. 이제 엄마도 미워하지 않을게. 그 사람도 그 집안도. 이젠 다 놓을게. 은지는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 그 아이가 못다 산 삶을 너라도 대신 살아야 해. 며칠 뒤 저는 정훈이의 USB를 경찰에 다시 제출했어요. 이번엔 복구 전문가를 통해 원본 파일을 완전히 복원했죠. 그 속에는 정훈이의 마지막 말이 남아 있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은 엄마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은지를 위한 용서예요. 난 내 죽음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향을 피웠어요. 그래, 이제야 알겠다, 아들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구나.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향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죠. 그 연기가 천천히 사라질 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응어리도 함께 녹아내렸어요. 그날 밤 은지는 경찰에 자진 출두했어요. 모든 걸 고백했죠. 그녀는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제 인생의 구원이었습니다. 전죄를 지었고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판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사랑이 당신의 형량보다 무거운 듯하군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시골집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이 묻혀있는 산 아래 작은 나무 비석 하나를 세웠어요. 그 위엔 정훈이의 이름 그리고 작은 문장 하나를 새겼어요. 진실은 복수보다 강하다. 바람이 불었어요. 산새가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내가 행복하겠구나, 아들아. 겨울이 오기 전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바람 끝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한결 편안했어요. 한때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던 세상이 이제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죠. 정훈이가 떠난 지 1년이 되었어요. 그 아이의 제삿날 저는 오랜만에 은지를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리 그 눈빛엔 약간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작은 시골집 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우리는 긴 침묵을 나눴어요. 먼 산자락 너머로 햇살이 비쳤고 그 빛이 참 따뜻했어요. 어머니, 저 그날 이후 매일 기도했어요. 정훈 씨가 하늘에서 절 용서해 주길. 은지야. 제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아이는 이미 널 용서했어. 그날 병실에서 했던 말 기억하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 그게 정훈이의 마지막 소원이었을 거야. 잠시 후 저는 마루에 놓인 작은 나무함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정훈이가 남긴 편지와 USB가 들어 있었죠. 은지는 그걸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어요. 이건 내게 주려고 했던 거야. 그 아이가 생전에 써둔 편지야. 은지는 눈을 크게 뜨며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 안엔 정훈이의 깔끔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은지야, 사랑은 용서를 배우는 과정이래. 우리가 그걸 세상에 보여주면 좋겠어. 나 대신 내가 그걸 해줘. 그 문장을 읽은 은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참 길고 깊었어요. 그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속 무거운 돌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울음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정훈이의 무덤을 찾았어요. 산 기슭 아래 남편 옆에 나란히 묻힌 그 아이의 묘 앞에서 은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정훈 씨,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제게 남긴 건 슬픔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였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묘비 위에 낙엽이 휙 날아올랐죠. 그 바람이 마치 대답처럼 들렸어요. 그래, 그걸로 됐다. 며칠 뒤 저는 오랜만에 편지를 한 통 썼어요. 주소도 받는 사람도 없는 편지였죠. 그저 마음속으로 전하는 글이었어요. 정훈아, 넌 정말 대단한 아이였구나. 엄마는 이제 내가 왜 웃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했는지 알겠어. 세상엔 여전히 미움이 많지만 내가 남긴 용서가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더라. 그게 사랑의 힘이구나.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그것을 향로 위에 살짝 태웠어요.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죠. 그 연기가 구름처럼 퍼져나가며 햇살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이 참 고왔어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정훈이가 하얀 옷을 입고 제게 다가왔어요. 예전처럼 웃고 있었죠. 엄마, 이제 울지 마요. 정훈아. 은지도 괜찮을 거예요. 엄마도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햇살처럼 부드럽고 마치 살아있는 온기 같았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정훈이는 천천히 뒤돌아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흰 국화 한 송이만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지가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카페? 네. 이름을 정훈 카페라고 지었어요. 그 사람 이름처럼 따뜻한 곳이었으면 해서요. 그 말에 제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잘했구나. 그 아이도 분명 기뻐할 거야. 며칠 후 저는 그 카페를 찾았어요. 입구엔 손으로 쓴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문을 열자 은지가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카페 안엔 손님 몇 명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창가에는 정훈이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사진 속 정훈이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날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때 눈물이 또 흘러나왔어요. 쓴맛도 단맛도 아닌 묘하게 따뜻한 맛이었어요. 그래, 아들아. 이게 네가 말하던 사랑의 맛이었구나.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그 빛이 제 얼굴을 감쌌죠.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고마워, 아들아. 네가 떠난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단다. 그날 이후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5년이 지났고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죠. 이제 제 머리카락엔 흰빛이 더 늘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어요. 이젠 이별이란 단어가 슬프지 않아요. 그건 끝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만남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지금 저는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과 아들 정훈이가 함께 묻혀있는 산자락 바로 아래.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석양빛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죠. 집 앞에는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어요. 네, 바로 그 이름이에요. 은지가 열었던 그 카페를 이제는 저와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은지는 저보다 먼저 나와 정훈이 사진 앞에 커피 한 잔을 올려놓아요. 좋은 아침이에요, 정훈 씨. 그녀는 그렇게 인사하죠. 저는 그 옆에서 미소를 지어요. 이제 그녀를 며느리라 부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그렇게 불러요.
그녀는 제게 죄인이 아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가끔은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며 물어요. 사장님, 이 다방 이름이 참 따뜻하네요. 혹시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미소 지어요. 있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향긋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덧붙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요, 결국 사랑으로 끝났답니다. 벽 한켠에는 흑백 사진 하나가 걸려 있어요. 정훈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 사진 아래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죠.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사랑으로 전하면 따뜻해진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이젠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해져요. 가끔은 손님 중 어떤 어르신이 커피를 마시다 조용히 울어요. 우리 아들도 그런 아이였어요. 그럴 때면 저는 그 손을 꼭 잡아드려요. 네, 다들 그런 아이였죠.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선하답니다. 저녁이 되면 가게 불을 끄고 산길을 따라 올라가요. 묘비 2개가 나란히 서 있어요. 하나는 남편, 하나는 정훈이. 국화꽃 한 송이를 올려놓고 조용히 인사해요. 오늘도 잘 있었지? 은지가 커피를 정말 잘 내려. 손님들이 다 감탄하더라. 그때마다 바람이 살짝 불어요. 그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햇빛이 묘비 위로 살짝 내려앉아요. 그건 꼭 정훈이가 웃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별 하나가 유난히 밝았어요. 나는 그 별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어요. 저기 있구나, 아들아. 늘 엄마 옆에서 보고 있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건 감사의 눈물이었죠. 그 아이가 제게 남겨준 사랑의 흔적이었어요. 시간은 흐르고 이제 정훈 카페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어요. 여기 커피 마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손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마 그건 커피 때문이 아니라 정훈이가 남긴 진심 때문이겠죠. 진실보다 따뜻한 마음, 그게 이 다방의 비밀이니까요. 어느 봄날 은지가 카운터 앞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하객이 많네요. 그러게 웬일이니? 그때 문이 열리더니 신혼부부 한 쌍이 들어왔어요. 여자는 하얀 원피스를,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곳에서 결혼식 사진을 찍고 싶어요. 이 다방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랑과 용서가 깃든 곳이라면서요. 순간 제 눈가가 젖었어요. 그래요, 마음껏 찍어요. 여긴 사랑이 시작되고 다시 이어지는 곳이니까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마지막 불을 끌 때 벽에 사진 속 정훈이가 미소를 짓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앞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들아, 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단다. 사람들이 너의 용서를 배우고 있어. 그리고 나도 오늘도 네가 준 사랑 속에서 살고 있어. 그 말과 함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았어요. 그중 하나가 마치 제게 손을 흔드는 것처럼 반짝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엄마, 이제 웃어요.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 웃을게. 정훈아.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 아이의 이야기는 지금도 매일 아주 조용히 이어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마음만은 결코 거짓이 될 수 없어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진실 위에 사랑과 용서를 쌓아 올릴 때 비로소 인생은 완성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정훈이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모두 마음속에 미움을 조금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따뜻한 커피 한 잔 같은 사랑을 채워보면 어떨까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